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혹시 렛츠가? 감사합니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친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친구 이름은 예진이었는데 친구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라도에 사시던 집을 유산으로 줬대요. 근데 친구네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전라도에 있는 집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대부분 흉가가 되거나 혹은 뭐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막 집안을 어지럽힌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을 계속 방치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깔끔하게 수선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부모님께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깔끔하게 수선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 예진이네 부모님이 친구들을 새롭게 단장한 게스트하우스로 먼저 초대를 한 거예요. 너네들 와서 놀아도 돼. 근데 와서 마당에 있는 잡초 뽑기 같이 하자. 이 조건으로 같이 친구들과 게스트하우스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막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로 갔는데 그때 그 구독자분을 포함해서 5명이 모이게 됐어요. 원래 더 많은 인원이 모였어야 되는데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5명이 딱 픽스가 돼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좀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해가 지고 있고 마당에는 잡초 정리를 할 수 없이 많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잡초 정리 내일 하고 그냥 다 같이 저녁 먹자 해서 저녁을 먹고 쉬기로 했습니다. 예진이네 게스트하우스는 옛날 일본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일본식으로 지어진 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간혹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롭게 수리된 게스트하우스를 막 구경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근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벽에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자물쇠가 5개 정도 두꺼운 걸로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그 문이. 그래서 친구인 예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진아, 이 문 뭐야? 그러니까 예진이가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예전에 물탱크가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곳을 그냥 안 쓰니까 잠궈놨는데 그냥 뭐 열쇠도 잊어버리고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문 자체가. 특이하죠? 일반적인 문이랑은 전혀 다르니까. 철문을 자물쇠 5개로 잠궈 놓으니까 그냥 뭐 안 들어갔대요. 별 뜻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탱크가 있는 자리인데 왜 굳이 자물쇠를 5개나 잠궈 놨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물었대요. 아니, 물탱크 자리인데 왜 자물쇠를 꽁꽁 걸어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진이가 하는 말이 물탱크가 있는 자리가 옥상처럼 외부에서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을 잠가놨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고 시끌벅적 그냥 밥 먹고 넘어갔대요. 그날은. 근데 이제 잘 시간이 돼서 1층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실로 사용할 방이고 침대는 따로 없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방 2개 중에 방 하나가 2층 침대가 1개 있는 방, 그리고 방 하나는 바닥에서 잘 수 있는 방이었대요. 그리고 2층에는 2층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저희는 총 5명이라서 2명은 1층 침대 방에서 자고 3명은 2층에서 자기로 했대요. 다들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긴 싫어서 그렇게 팀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신나게 놀다가 내일 잡초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자자고 해서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2시 정도가 살짝 넘어서 다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얼마나 잠을 잤을까? 이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진짜 이런 날카로운 소리가 선명하게 다시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고 생각을 여쭤봤을 때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느낌 아시죠? 많은 분들 소름 끼치실 거예요. 그 소리로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한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더 이상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하고 계속 들어보니까 2층은 아니고 1층에서 그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계속 그 소리는 나고 간헐적으로 쿵! 쿵! 이런 둔탁한 소리도 계속 섞여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왔는데 강도가 들었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현실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무서워서 혼자 확인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만두자니 같이 자고 있는 친구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막 조금씩 흔들어서 깨웠는데 한 명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근데 그 중에서 미진이라는 친구가 잠에서 깼어요. 야 미진아, 너 지금 이 소리 들려? 끽 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뭐야? 도둑 든 거 아니야? 어떡해? 그래서 같이 둘이 1층으로 내려가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진짜 강도가 들어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확인하러 갔대요. 강도가 맞으면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나누고 내려간 거예요. 그 계단을 향하고 있는데 끼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일부러 낸다. 이거 지금 우리 의식하고 일부러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계단을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쿵쿵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그 철문에서 나는 건데 그 철문 안쪽에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철문 두드리거나 이 안에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판단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날카로운 걸로 철문을 긁는 듯한 소리랑 쿵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철문이 진동까지 했어요. 그 순간 미진이와 서로 마주보고 결심이라도 한 듯이 약간 정적 뒤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미진이가 앞장서고 이제 뒤에 숨어 있었대요. 같이 가면서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을 했어요. 누구세요? 강도면 그냥 가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여기 사람 많아요. 바로 신고해요.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좀 단단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미진이랑 서로 쳐다보면서 와 대박 진짜 강도였나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쾅쾅쾅쾅 하면서 그 문이 두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진이랑 같이 자고 있는 친구 한 명도 마저 깨워서 철문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2층에서 자는 친구는 어차피 떡지신 돼가지고 깨지도 못하니까 그냥 두고요. 게스트하우스에 불을 다시 켜고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준비하고 철문을 두들겨 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죠. 분명히 소리는 들렸고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우리 포기하고 내일 날 밝으면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때 하루가 지났어요. 결국에 아침에 예진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일 끝나고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냥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잡초 제거도 약속은 했으니까 같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새벽에 있었던 일이 그냥 별로 기억이 잘 남지 않았대요.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진이네 부모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예진이네 아버지께서 밖에서 물탱크가 어딘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철문을 따보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 너무 무서웠다, 이 안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단단한 자물쇠를 끊으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구가 없어서 그 다음날 철물점이 열었을 때 절단기를 세워서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또 시골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철물점이 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자고 날이 밝으면 타와서 열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부모님은 1층에서 주무시고 친구들과 다 2층에서 자기로 했답니다. 근데 부모님은 1층에서 주무시기로 한 그날 밤에 어김없이 그 끼익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그 소리 듣고 같이 일어났죠. 그리고 1층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대요. 아빠, 이 소리 들려?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간헐적으로 쿵 이 소리도 같이 들리고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갔다 와야겠다 하면서 철물점 가서 절단기를 사오셔가지고 그 자물쇠를 하나씩 다 끊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우면 하나 끊을 때마다 떨어질 때 쿵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게가 있었던 자물쇠였어요. 결국에 그 자물쇠를 다 따고 나서
그 철문을 열어봤는데 그 철문 안에 환경을 보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친구분들이 입을 틀어 막았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철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물탱크가 있던 자리라던 그곳은 세면대와 변기가 다 갖춰져 있는 방이었어요. 그리고 벽 있죠. 그쪽에는 수없이 손톱 자국 같은 게 많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걸 보면 마치 감옥을 연상시키게 하듯 다른 출구와 통로가 없었어요. 손잡이조차도 안쪽에서 열 수 없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벽에 또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온갖 부적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 벽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벽 쪽에 철로 된 수갑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완전 뭐 독립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문시설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네 부모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대요. 부모님도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한 번씩 여름이 되면 이 철문 틈 사이로 무슨 썩은 지독한 냄새가 났었대요. 근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그냥 물탱크가 안에서 물 썩어가지고 물냄새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30년 정도 흐르면 물이 다 말라서 이미 물은 없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방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된 예진이의 부모님도 너무 찜찜해서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동네 어르신분들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동네 어르신 한 분께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살던 마을이었대요. 이쪽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쭉 이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때 한국인들을 노비로 부렸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한국인 노비를 부렸던 이 집에서 금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한국 노비가 가져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방에 가뒀는데 이 방을 만든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이 방은 벌방이에요. 벌방. 벌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안에 가둬놓고 때리던 고문을 하던 벌을 주던 방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우연치 않게도 그 방에다가 가둬놨는데 2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일본 사람들이야 그냥 도망갔겠죠. 도망가고 말았을 텐데 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로 된 방이고 문도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뜨겁게 달궈지니까 안에서 익어 죽은 거예요. 그 노비들이. 근데 그 뒤부터 노비들의 썩는 냄새 같은 게 마을에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살던 집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철문에서 끝없는 손톱 긁는 소리랑 두드리는 소리, 여름에는 악취 이런 게 계속 나서 새로운 집주인들도 며칠 아니면 몇 년을 못 살고 다 나갔다고 해요. 이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지인의 부모님은 이거는 더 이상 게스트하우스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다 라고 해서 그냥 그 집을 전부 다 철거를 한 뒤에 그 땅만 그냥 팔았다고 해요. 다른 분께. 그리고 더 좀 소름 끼치는 게 있었는데 그 방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방 한가운데에 쌀독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철거를 할 때 그 철거하던 인부 한 명이 이 쌀독은 뭐예요? 좀 청자같이 생겨갖고 좀 비싸 보이니까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버릴 거면? 내가 가져가세요 라고 했나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독이라고 했던 청자는 그 노비들의 혼을 모아놓은 청자라고 해요. 근데 그걸 가져가신 거죠. 이제 이 친구 아버님도 몰랐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동네 어르신께 들어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공사하시는 인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게 일단 일본식 건물이라는 것도 조금 특이하면서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밀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밀실의 용도는 벌방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많이 돌아가신 한국인 분들의 원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